한반도가 분단되고 전쟁을 치르고 전쟁 상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아주 전 세계 유일한 곳이 한반도인데 그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대적 행동을 하지 말자.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모든 관계를 풀어나가는 거다. 근데 적대적 행동의 1번이 뭐겠어요? 군사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군사훈련이 어떤 거죠? 설명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북에서 이제 강대강으로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올해 3월 한국이를 그걸 쏜 게 3월달에 한미연합훈련 딱 끝나자마자 딱 그걸 썼어요. 강대강이죠. 너희들이 우리를 상대로 하는 그런 군사훈련을 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붙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한미훈련을 딱 하자마자 김여정이 발표하기를 다시는 봄날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2018년도 봄을 기대하지 마라.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이제 진행을 더 해오려냐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우리로 따지면 통일부예요. 통일부. 금관선 국제관광국을 비롯한 대한협력, 교육 안정기구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북에서 지금 이 대남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면 안 돼요. 2018년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계속 그게 잔상이 나와가지고 지금 북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또 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돌리겠다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게 편치 못해야 될 것이다. 몇 번 경고를 했는데 군사훈련 딱 하자마자 나온 다만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발 편하게 밟고 가려면은 이렇게 처음 시작 때부터 군사훈련을 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8차 당대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남북 관계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자. 제가 말했대요.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정식 군사적 대립이다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일체 중지하고 북남 선언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한마디로 그동안에 합의한 것들을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슨 지금 와가지고 딴소리냐. 봄날을 태도에 따라서 봄날 올 수도 있다라고 1월에 얘기했는데 아까 3월달에 김여정이 이제는 오지 않을 거다. 군사훈련 한거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훈련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뭔데 그러냐? 어느 나라나 다 군사훈련 하지 않냐? 라고 사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어느 나라나 임의적으로 또 상시적으로 보이는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군사훈련은 어느 나라나 군대가 있으면 군사훈련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군사훈련은 좀 다르다. 왜? 한마디로 이제 현재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50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이쪽에 한반도를 표현해요. 50 원래는 5015 전에는 5027이었죠. 미국이 이 한반도에서 펼치는 작전 계획 5015는 2015년도에 수립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대량 살상무력 공격적으로 제거한다 해도 선제 공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북에서 어떠한 징후가 보이면 바로 선제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징후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결정은 누가 한다? 미국이 한다. 그러니까 징후가 보였다 안 보였다는 미국이 결정하고 바로 핵으로 선제 공격을 해서 섬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훈련 계획이 5015입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은 전부 다 5015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심각한 거죠. 거기다가 5015에 뭐가 껴있냐면 북 지도부를 제거하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15에 의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수시로 그 우리 영화에서 보면 뭐 ABCD 하는 애들 있잖아요. 왜? 걔네들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우리나라 한때 지금 최근에 가장 자랑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현무 4를 개발했다고 되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벙커버스터는 뭐냐? 딱 때리면은 그냥 탁 터지는 폭탄이 아니고 막 굴착기처럼 뚫고 들어가가지고 저 건물 막 50m 더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7조 8조 들여서 산 비행기가 뭐예요? 엄청나게 좋은 비행기 샀죠. 뭐 샀습니까? 스텔스기. 그죠? 이 스텔스기를 사들이는 순간에 그 스텔스기는 전 세계적으로 연달아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비행기예요. 얘는 뜨면 상대 레이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소리 없이 평양 상공까지 30분도 안 걸리는데 가서 현무사를 때려버리면 주석궁을 뚫고 들어서 순식간에 지도부를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훈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그야말로 이제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무시무시한 작전기. 그 전에 있었던 건 5027였어요. 5027은 뭐였냐면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건데 제일 직정면전이었어요. 북에서 만약에 남쪽으로 남침하면 옛날부터 맨날 들었잖아요. 호시탐탐 남침 야경에 불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쳐들어 내려올 수 있다. 그럼 이제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일거에 제압하고 다시 미군 69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북을 완전히 점령하는 프로그램이 5027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면 남침에 대해서 대응하고 역공하는 이게 계획이었는데 이게 2015년도부터 바뀌었어요. 이제는 남침하지 않아도 먼저 북을 치는 훈련이 5015다. 근데 이제 이 군사훈련을 할 때 미국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전략 폭격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비어필 랜서, 검은 백수라고 부르는 비어필 랜서가 있고 B2 스텔스기, B52 전략 폭격기. 얘네들이 주로 이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동을 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전폭기들은 엄청난 양의 무기를 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겁나긴 하지만 느립니다. 굉장히 느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느리지 않은 것이 하나 이게 비오비 랜서. 얘는 마하로 나가요. 마하가 얼마죠? 초속 마하 1이 얼마입니까? 마하는 음속입니다. 음속. 음속은 초속 얼마죠? 뭘로 모르다 그러다 몰라요. 초속 340m. 이게 우리 다 초중 중고등학교 때 까먹었죠. 초속 340m 할 거면 우리 섹센이라는 얘기인데 제트기 보면 와 소리 여기까지 되게 잘 가고 있잖아요. 소리보다 빠른 게 마하거든요. 근데 얘는 전폭기인데 마하로 날라요. 그래서 유명해요. 스텔스기가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오비 랜서는 얘가 왜 무서우냐면요. 얘가 훈련하면 가끔 한반도 상공에 두면 한 2대씩 들어오는데요. 얘한테 뭐가 실을 수 있느냐. 저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리틀보이 같은 규모의 핵폭탄이 2,000개씩 싣고 다녀야 하는데 이런 게 2대씩 막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핵을 싣고 오느냐 싣고 오느냐 아무도 몰라요. 한반도 타는 우리는 몰라. 얘네만 알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의 운명은 우리나라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비오비 랜서거든요. 이런 애들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항모 전단이 수시로 뜨잖아요. 항모 전단은 뭐냐면 항공모함에다가 그 외에 핵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뭐 이제 이런 애들이 쭉 세트로 같이 다니는 게 항모 전단인데 전 세계 항모 전단이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항모 전단. 미국은 10개가 있습니다. 항모 전단이. 항공모함이 어떨 땐 2대씩 들어와요. 도대체 이 좁은 한반도에 이 항공모함 한 대면은 여기 있는 이 핵무장력 갖고는 북을 30분 안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면 많은 양을 가진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죠. 그러면은 북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군사훈련 기간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의 수많은 군인들은요 일상시기에 전부 다 건설 노동자로 취직해요. 그래서 전부 다 아파트 살림집 새로 짓는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북에 지금 막 평양에 마루 짓고 있고 뭐 검덕지구 짓고 어디 짓고 막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모든 건설 현장이 다 마비됩니다. 다시 다 군인들이 또 꽉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장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북의 경제 계획 경제인데 한 계획 경제를 망가뜨리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훈련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쟁 상황은 훈련하다가 납니다. 원래 훈련 때는 다 이 무기들을
무장하기 때문에 일촉즉발, 특히나 한반도는 언제든지 비무장지대가 있고 빵 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은 굉장히 심각해서 이런 전쟁 훈련을 하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은 영구히 중단시켜야 되는 훈련이거든요. 왜? 타겟이 분명한 거예요. 아까 내가 일상적인 군사 훈련은 타겟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포를 새로 만들어서 포 훈련 해야지. 미사일 새로 개발해서 미사일 개발 어디 잘 갖다 맞느냐 안 맞느냐 해야 되는 거지만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타겟이 분명하고 적 지도부를 정확하게 제거하는 것까지 딱 계획이 나와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서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한다는 소리지. 붙자는 소리잖아요. 북에서는 그런 훈련 안 해요. 남을 목표로 내지는 뭐 저 미국을 검토로 하는 훈련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일주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매년 한두 번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뭐라냐면 매년 한단 말이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다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드리려면 역시 또 이면정이죠. 연례적이고 방어적이고 실기동 없이 뭐 컴퓨터 모의 방식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거는 정말 천년피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 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어. 한마디로 우리는 형식이나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지금 동족을 겨냥해서 싹쓸이 하겠다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근데 잘 보세요. 훈련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연습, 엑서사이즈라는 거예요. 아니 스텔스기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사들였는데 당신들 그거 농약 뿌리려고 쓴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한마디로 이 스텔스기의 타겟은 정확한 거잖아요. 바로 북이잖아요. 이 스텔스기를 한두 개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양을 사들였죠. 그래서 이 군사훈련을 이렇게 자꾸 올해 3월에 했고 올해 8월도 지금 상태로 가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내용에 보니까 뭐 군사적 태세를 서로 손잡고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아 이거 심각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화자찬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누렸다고 하는데 최고의 성과를 누렸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과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저는 성과 중에 하나일 거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봄에 2+2 토니 블링컨하고 로이 오스틴 국방부장관이 둘이 왔을 때 그때 어떤 발언을 했냐면 얘네들이 둘이 와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얘기했거든요. 이게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의 차이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 아닙니까? 북한 비핵화는 북의 핵무기를 없애라 그래야 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CVID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핵을 다 없애버려야 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그 북한 비핵화 논리인데 CVID는 폐기됐단 말이에요. 언제? 싱가포르 회담 때 폐기됐죠. 싱가포르 회담에 1호 합의가 뭐였어요? 일본이 뭐였어요? 합의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과 북이 맺었던 합의들의 특징은 항상 1번이 뭐였냐면 북의 핵 활동, 동결, 핵의 활동을 중단한다가 1번이었어요. 그리고 2번이 뭐였냐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렇게 보상한다. 제 첫 번째로 북미 간에 맺었던 합의가 뭐가 있었죠? 94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죠. 제네바 합의도 일본이 그거였어요. 연변에 있는 핵시설 가동을 중단한다였어요. 일본이.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한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기가 부족해질 테니 앞으로 경수로에는 원자력 발전소 2개를 10년 안에 지어주겠다. 그럼 10년 동안은 중단되어 있는 만큼 매년 중유 50만 톤씩 줘서 화력 발전으로 해라. 이게 제네바 합의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호 안건이 뭐냐면 그 약속이 잘 지켜지면 상호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에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국교를 수립해서 블라블라블라 잘 살아보세요. 이런 거 하단 말입니다.
그게 북미 간의 합의 이럴 거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본이 뭐 2007년도에 있었던 2.13 합의라든지 2005년도에 9.19 합의라든지 다 첫 번째는 북의 핵시설들의 가동 중단이었어요. 근데 요번 2018년도 6월 10일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은 전혀 달라요. 1호가 뭡니까? 관계를 개선한다 했어요.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 이거는 북이 그동안 수십 년을 요구해왔던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즉 핵무기를 먼저 없앤다가 아니에요. 관계를 개선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것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2번 뭐 한다? 한반도를 비핵화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와 달리 이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이 전개, 아까 쭉 전략 자산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걸 한반도에서 전개하지 않겠다는 거죠. 핵 항공모함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비용비례해서 있던 거 한반도 배치 못하고 그야말로 한반도 안에는 핵을 심었던 다 못 들어온다가 한반도 비핵화죠. 그래야 북의 핵도 없앨 수 있다. 이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첫 번째 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북한 비핵화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2+2 회의에서. 그래서 내가 얘네들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구나. 트럼프는 있잖아요. 사실 엄청난 그 일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알다시피 비주류죠, 비주류. 미국의 정치권으로 본다면 트럼프 같은 사람은 앞으로 두 번 다시 탄생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권은 대충 이제 상원 의원이나 혹은 주지사를 해야 대통령이 되거든요. 근데 상원 의원이나 주지사를 하려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그야말로 워싱턴 정가에서 장뼈가 굵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여의도 정가인데 예전에 여기 왕 회장이 한번 대통령 나올 때 이랬어요. 여의도 정치는 믿지 못하겠다. 맨날 돈만 뜯어가고 내가 차라리 직접 하는 게 돈 안 뜯기고 좋겠다 해서 대통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왕 회장은 똑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워싱턴 정가에 있는 저 새끼들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도둑놈들이다. 내가 직접 해보겠다고 했더니 저기 대부스. 이 사람은 평생 정치라고는 안 해왔던 부동산 업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동안에 했던 방식대로 안 하고 나는 오바마가 했던 거 난 절대 따라가지 않아. 그래서 오바마는 뭐 했어요? 전략적 인내 전략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전략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인내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전략적 인내죠. 그냥 맨날 봉쇄해가지고 북을 망해라. 북문 같은 맨날 망하라. 근데 안 망해져. 그게 안 망했지. 그 악마라고 불리우던 북의 지도자를 3번이나 만난다. 전무후무하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악착같이 결국은 마지막 부정선거까지 막 갈등이 일어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트럼프를 내려앉혀버리죠. 누가? 소위 말하는 주류들이. 이제 주류들이 만든 사람이 바이든인데요. 바이든은 누구냐? 바이든은 주류 세력이에요. 주류 정치는 뭐냐? 미국의 주류는 군산복합체예요. 군산복합체가 뭐냐? 군수무기, 로키드 마틴이 미국의 주류라는 소리입니다. 얘네들은 전 세계 전쟁이 있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그냥 여야 가릴 거 없고 민주당 공화당 갈 거 없이 좀 잘 나가는 정치들은 다 건네줍니다. 양쪽 다 대줘요. 누구도 대통령만 되면 돼. 그럼 대통령 보고 자 우리 무기 사. 그래가지고 빨리 어디 가서 전쟁하면 때려. 자기들 무기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가 평화로워지면 안 되는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한반도가 전쟁 위험이 있어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들이 뉴욕타임즈나 CNN 등을 쫙 움직이거든요. 움직이고 그 진보 보수 개념도 없어요. 그냥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이든 폼페이오, 존 볼튼이든 다 얘네들 군산복합체 애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얘네들 딥스테이트라고 좀 부르죠. 약간 말을 이제. 그런데 얘네들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를 너무너무 꼴고 있었던 트럼프를 내려앉혀버리고 다시 이제 바이든을 등장시킨 거죠. 근데 뭐 트럼프는 대신에 이제 워낙 이제 깡패짓을 막 하긴 했어요. 돈 내놔! 그러니까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미국의 위기를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위기지, 미국의 위기의 산물로 트럼프가 등장하는 것이지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위기가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똑같이 미국의 위기 앞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워낙 좀 경제적으로 무너졌죠. 군사 패권도 좀 힘들죠 하니까 그 아메리카라도 잘 살아보세요 하게 트럼프가 내세웠던 건데 바이든도 똑같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울 수는 없으나 그 위기 속에서 바이든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이든이 근데 이제 4월달에 의연설을 해요. 외교와 단호한 억지력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군수 뭐 국회 인권 상황 건들고 또 핵위협에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북에서 자꾸 실수도 하네. 당신들이 우리 인권 얘기 자꾸 건드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이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지도자에 대해서 모독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의 정책을 보면 첫째는 대북 적대 정책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현재로서 없습니다. 잘 봐야 돼요. 북한 비핵화를 채워서 목표로 삼겠다. 이게 이제 2+2 때 와서 했던 발언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를 써야겠다. 그래서 그때 글을 하나 썼어요. 도대체 지금 트럼프가 훨씬 진도를 나가놨더니 백도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슨 부시 조지 부시고 좋아했던 조지 부시 기억나시죠? 조지 부시 짝퉁을 되려고 하나 바이든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또 한미정상회담 다시 또 한반도 비핵화로 수정을 했어요. 뭐라따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아무튼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존재다 이런 표현도 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시 짝퉁으로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오바마 짝퉁으로 갈 것 같다.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 제재는 할 만큼 해버렸거든요. 이제 더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할 게 없고 그렇다고 지금 북은 이미 이제 2019년도 12월 달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 돌파전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전을 선포하면서 이제 더 이상 미국과 협상의 기간은 끝났다. 이제 협상 안 한다 그랬어요. 이제 핵무기를 둘러싼 비핵화 협상 없다. 꿈도 꾸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2019년도에 제4차 전원회의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 연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 그랬어요. 2019년도 하노이 노딜 되고 나서 연말까지 기다리고 연말까지 너희 당신들이 협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는 중대 결단을 할 거다라고 했고 2019년도 말에 결단을 합니다. 이제 비핵화 협상 없으며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이제 강대강 선대선으로 이제 핵무기를 다시 자위력을 기우고 핵무기 더욱 소형화, 대량화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막 핵무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근데 또 다시 오바마 전략적 인내 버전 2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또 하나는 한미일 군사 동맹체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램지어가 자꾸 쓸데없는 발언을 자꾸 하잖아요. 램지어 박사가 했던 그 내용들 아시죠? 그 위안부 얘기 자꾸 하잖아요. 뭐 이거는 일종의 매춘이다. 매춘이지 뭐 자꾸 그런 거 갖고서 떠드는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열취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일 정보협정 소위 말하는 유소미아 폐기한다고 할 때 미국에서 불같이 화를 냈잖아요. 근데 제일 미국에서 싫어하는 게 너희는 왜 하루짜리 쓸모없는 과거 역사에 쪼그레기 하나를 들고서 이 대세를 그르치는 게 또 갈등을 일으키느냐라고 미국에서 매일 화를 내는 게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일간에 한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킬레스건. 정말로 한일 정보협정, 군사동맹으로 가는 첩경이거든요. 원래 정보협정 맺고 그다음에 군사동맹으로 가요. 한일 군사동맹이 맺으면 미국에서 꿈꾸던 한미일 군사 삼각체제가 드디어 완성되는 것인데 일본은 일찌감치 자신들의 전략을 미국의 하위 개념으로 군사동맹 체계로 수립해서 자기 국가 전략을 세웠어요. 미국과 한 몸으로 그냥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일본의 밑으로 때릴 거죠. 미국과 일본이 미일 동맹이 중심축이고 한국은 그 밑에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수직 개념으로 들어가는 군사 체계를 우리는 만들 마음이 1도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는 중국과의 전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라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국이 중국이고 중국한테 그런 식으로 되돌아가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아닌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는 비동맹 중립국이 되는 것인데 그 길을 지금 내놓고 한미동맹 재편하고 비동맹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들이 없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말도 못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전자권 환수할 때 그 유명한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우리나라 똥별들 막 한마디 했잖아요. 그 전자권 환수하기 때문에 막 반대 배모하니까 소리 질렀대는데 이런 부끄러운 줄 알아. 그리고 이제 자신은 뭐 정말로 이제 북에 가서는 그랬다는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 싸웠다고 자기는. 그러자 이제 이 로버트 게이츠가 미국 국방장인데 이 사람이 회고록을 썼는데 2014년에 나는 또라이인 줄 알았다라고 요즘에 하도 반미적이라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회고록에 이렇게 썼어요. 노무현은 또라이다. 근데 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김대중의 통일 철학도 없고 노무현의 반미 자주에 대한 결기가 없는 사람.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치를 안 했어야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이 내려준 그 어마어마한 판문점 선언과 그 9.19 평양공동선언 엄청난 약속을 한두 가지 했습니까? 그 모든 약속을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왜? 미국에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한미 동맹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1번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풀고 그래서 서로 신뢰가 쌓이면 북미 관계의 중재자가 되겠다. 이 사람의 노선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실패를 보고 나서 뭐라고 판단을 내렸냐면 괜히 반미 자주 얘기하다가 실익도 없이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도 계속 굳건한 한미 동맹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 6월 25일 날 6.25 때 이런 노래야 뭐 불국표 원수를 가가지고 불렀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그때 개성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어 버렸거든요. 그 대북 전단 문제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난 마음이 아파서 난 최소한 북에 대해서 화내지 마라. 그리고 대북 전단 못 막은 거 미안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좀 이렇게 북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낼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못 살잖아. 우리가 50분이나 잘 사는데 이미 경신 끝났어. 통일이고 필요 없어. 그냥 통일하지 말고 그냥 좋게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고 사이좋게 살자. 이렇게 하고. 그거 보고 문 대통령의 그 임기 기간 중에는 앞으로 남북 대화는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이거였죠. 그래서 역사의 전환점인데 이 문재인 정부는 민족에 대한 식견이 없고 한미동맹에 대한 맹목적 시향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미국의 대북 정책에 종속시킴으로써 대미 불종으로 그만 이어지고 갔다. 예, 마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길이냐 한마디로 여기서 패러다임을 바꾸자.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 번영에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1번 북의 비핵화가 한반도 전체의 최우선 목표다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건 맞지 않다. 왜? 북이 핵을 왜 만들었는데? 핵으로 자꾸 공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대북 적대 정책 속에서 거기에 핵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 한마디로 핵은 뭡니까?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핵무기로 미국이 북을 없애버리겠다는 건 한국 전쟁 때 메가더가 50발의 원자탄을 떨구겠다고 할 때부터 전쟁 끝나자마자 53년도 이후부터 전술핵을 갖다가 한반도에 자그마한 집 1,500개 이상 갖다 놨을 때부터 모든 한미 팀스피드 훈련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전부 다 핵무기에 의해서 북을 섬멸하겠다라고 하는 훈련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 핵을 만든 거예요.
해군으로 대응하겠다. 우리 평화를 지키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핵무력 완성했는데 어떤 바보가 그래? 자기들의 군사적 능력을 카트스로 만들어놨는데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 핵을 없앨 것 같아요? 바보입니까? 핵 아무런 없어요. 안 없어요. 그래서 북의 비핵화가 한반도 정치의 최우선 목표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바꿔라. 인식을 바꿔라. 미국의 북한 비핵화는 그렇게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자면 전쟁하자는 소리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북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평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요구하는 것이다. 관점을 바꿔라. 셋째, 북의 핵이 평화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있다. 패러독스죠. 이게 있어가지고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왜? 5025년에는 언제든지 북을 때릴 수가 있는데 핵무기를 완성했는데 때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가장 큰 힘이 북의 핵무기가 되어버렸다는 그야말로 이게 이제 패러독스죠. 모순이죠, 모순. 그래서 자 북의 핵무기는 남침용이 아닌데 그리고 남침에 유용은 하지도 않아요. 북에 핵 있잖아요. 아니 한반도에 우리 바로 직척이 같이 살면서 핵무기 쓰면 어떡하냐고. 자기들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 안에서 핵으로 서로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 미국의 핵 공격을 방해하는 자위적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렇다면 비핵화에 매달리는 순간에 남북관계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버리면서 무너져버린 문재인 정부의 그 꼴을 다시 되풀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관계를 풀려면 남북관계는 핵 문제와 독립돼서 풀어야 돼요. 비핵화 매달리지 말고 남북관계를 우선 풀겠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남북관계는 풀린다는 거예요. 전작권 환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작권 환수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미국 가가지고 전작권 환수 얘기는 이제 뭐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대신에 미사일을 따왔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전작권 환수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 합의해가지고 전작권 환수하려고 했는데 그걸 연기하고 이명박 연기하고 박근혜 연기하다 박근혜는 이제 무기한 연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조건부 연기, 조건이 뭐냐? 한미 군사훈련을 하고 미국 무기 많이 사들여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준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한미 군사훈련 몇 번씩 하면서 온갖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대통령 옆에 있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 맺었던 합의는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전작권 환수를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 앞에 맺었던 합의들은 그냥 취소.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는 대전협정을 통해서 되어 있는 전작권 환수에 환수하겠다고 하면 환수됩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환수하면 됩니다. 정세현 장관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사항은 관계 개선,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됐는데 왜 미국은 자꾸 관계 개선과 평화협정을 빼고 싱가포르 북한의 비핵화 약속 것처럼 바꾸고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난 좋게 봅니다. 이 사람이 옳은말 하다 가끔씩 또 엉뚱하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이분도 최근에 나 이거 굉장히 좀 나름대로 훌륭하게 늘 칭찬하는 거 다녔는데 최근에 뭐 한미 정상회담 보더니 A 합정을 주겠다 내가 나이를 드시더니 총기를 잃었나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가자고 제대로 전환하기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미 동맹 파기론자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내가 여기 나오는 분들 다 저랑 친한 분들만 김준영 원장은 저랑 소주 한잔 좋은 관계인데 가스라이팅 상태다 했죠. 가스라이팅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주눅 드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좋아요. 그냥 미국 앞에 나서면 주눅이 든다. 나는 그 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비핵화는 분단 유지를 위한 유력의 덫이다. 비핵화는 잊으라. 이 사람들 마음대로 주장을 해서 요즘에 이제 이 비핵화 주장을 하지 말자를 하는 몇몇 그 학자들끼리 우리 팀을 구성해가지고 돌려다니면서 비핵화를 잊어라. 이걸 우리 이제 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이제 과제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실 건데요. 과제 첫째, 좀 성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뭐냐면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문호 선언할 때 뭐 했어? 다들 들떠가지고 평양 가시는 때만 했어요. 전부 다 연립경센터에서 교류사업 활성화시켜보겠다고 그냥 전부 다 대북 지원사업 들고 막 그랬지 전부 다. 과거 진행했던 남북공동사업 어떻게 하면 다시 길을 뚫어볼 수가 없는가 해가지고 막 너무 대가를 치고 그랬잖아요. 그때 정말 자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투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세가 잘 열리니까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찰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위해서도 성찰해야 돼요. 성찰하는 자세. 두 번째는 아무리 정세가 좋아져도요, 통일운동은 통일을 선도해야 된다. 우리 시민사회 영역에서 해야 될 일들은 정세 좋아진다고 그냥 넋을 잊고 있거나 또 성과 편승해가지고 그냥 교류사업이나 하려고 들지 말고, 이 통일운동이 과거에도 그 어려운 엄중한 시국에도 정세를 뚫었더니 힘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스스로들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울수록 우리가 이 암울한 시절에 했던 통일운동이지만 이제는 정말 이 머리를 맞대고 싸워야 될 때다. 지금은 한반도가 격동기로 동북아 전체가 지금 중미 갈등도 그렇고 북미 갈등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그야말로 막 엄청난 격동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눈이 선해 보여요. 앞으로 갈 길. 짚고 말리고 힘도 없고 오로지 그냥 대북 제재와 한미 군사훈련 쿼드 참여 미이란 군사 동맹으로 규율행하는 게 매우 농후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를 딱 했는데요. 그리고 군단 적폐로나 보수야의 반복 소동은 갈수록 극심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되느냐? 그러면은 반복적인 집권 세력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막 보이고 시작을 했어요. 정세가 통일운동이 선도하고 자주적인 통일의 운동 분위기로 막 일어나지 않는 한 보수적 분위기가 활성화되는 순간 정부는 넘어갑니다. 진짜.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그래서 저는 촉구하지 말고 투쟁하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지금 때가 이제 촉구할 때가 아니다. 더 이상 촉구할 때가 아니고 한미 핵동 군사훈련을 하면 이제 정말 규탄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왜 자꾸 하냐 이거를 8월달에 또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들어놓아야 된다. 촉구하지 말고 규탄하자. 싸우자. 미국의 적대정책 제재 강화에 대해서 저지하자. 민족 자주의식을 고려하고 한미 군사동맹 하겠다면 못하게 막는 운동, 그야말로 적극적인 반미운동, 자주운동을 좀 대중적으로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갖고 있는 저의 고민의 화두는 대중적인 반미운동, 대중적인 자주운동, 대중적인 한미동맹 재편운동, 뭐 좋게 얘기하면 균형외교, 비동맹 중립외교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자. 왜 우리가 미국한테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남북 간에 화해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많은 합의상 순간 이해하지 못하고 한미 워킹그룹 만들어서 다 가로막혀버리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자꾸 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각종 유튜버들을 몇 개 띄워보는데요. 막 이 미군 문제를 아주 그냥 맨날 다루면 굉장히 칭찬만 해요. 미군 얘기를 노골적으로 다니면서 미군 얘기만 하고 다니는 유튜버가 좀 괜찮다. 그런 거 해라. 그런 거 하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위계 남북관계 비핵화, 막 말 그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한계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동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건 내가 아까 얘기했죠. 뭐 해야 된다? 대중적인 자주운동을 펼쳐야 된다. 새로운 매체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런 토론회와 이런 강연회를 수도 없이 만들면서 수도 없이 많은 민중들 속에서 국민들 속에서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운동을 펼쳐나가자.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주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평화 통일에 대한 비전과 비동맹 자주회의에 대한 비전과 동북아 평화 번영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원칙은 민족 자주 자결의 원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매달리다가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를 주도해야 돼요. 미국한테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핵 문제 보지 말고 우리는 중재자, 촉진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남북관계를 북미관계 진전에 종속시키지 마라 라는 것이고, 아까 나 앞에 얘기한 거예요.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시켜야 돼. 풀 수 있는 방법은 평화협정과 비핵지대의 단계적 동시행의 원칙이에요. CVID는 이거는 북에서 안 받잖아요. 어떻게 만든 핵을 없애겠어요? 반면에 완전히 너 평화협정을 내고 난 다음에 핵을 없애라 하면 미국에 절대 안 받겠죠. 그렇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발 한 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하노이 때 나왔던 안들이 있잖아요. 영변부터 동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같이 가면서 가는 동시 이행의 방식으로 본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 보는데, 이거는 뭐 프로세스는 저의 의식인데 이게 이제 어디냐면 DNZ거든요. DNZ를 이렇게 생태 관광지로 만들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마쳤어요. 근데 마쳤는데 1시간 한 30분? 40분 정도 됐나요? 30분 정도 됐겠네요. 이 시간 동안 좋은 분 한 사람 없이 초롱초롱 강의에 집중해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의 가장 최종적인 결론은 지금 우리가 정권 말기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시기예요. 정권을 넘어가게 생겼어, 지금 상태로 가면. 왜냐면 정세가 이렇게 한미동맹 강화하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화되는 데다가 뭐 택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봤던 사람들이 또 젊은 세대 교체까지 실현하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이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쟤네들 민주당이 너무 못한다, 이 바보들이다, 막 이렇게 한탄하고 문재인 정부 이래야 되겠느냐라고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대로 이 남북관계를 풀고 또 미국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이 한반도에 대한 그릇된 정책들이죠. 대북 적대 정책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행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모아서 손에 손을 잡고 그 통일의 운동에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